자, 여기서 뭘 볼 거냐면 광원에서 나간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서 다시 광원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볼 거야. 그런데 A 입장에서는 지금 우주선은 정지해 있어서 거울에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빛은 그냥 위로 갔다가 입사반사 동일하게 반사되어서 온 거죠. 자, 광속 불변의 원리로 빛의 속도는 c. 그래서 A가 측정한 시간은 c분의 2L인 거지. 자, 반면 B 입장에서는 우주선은 운동해. 자, 그래서 그걸 연두색으로 표시해보면, 자, 광원에서 나간 빛 중에서 저 거울에 부딪히는 빛은 애초에 대각선으로 가는 빛이야. 그동안 우주선은 우주선대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거울이 여기 왔을 때 딱 만나는 거야. 물론 그동안 전구도 여기 와 있겠죠. 자, 그 다음 입사반사 동일하게 반사되어서 오는 동안 또 이렇게 우주선이 이만큼 와가지고 전구가 여기다 와가지고 만나는 거야. 광속 불변의 원리로 빛의 속도는 c. 자, 딱 봐도 B가 보는 왕복 시간이 더 길지. 빛의 속도는 똑같은데 A의 거리보다 B가 보는 빛의 왕복 거리가 더 기니까. 자, 특히 B가 봤을 때는 빛의 속도 대각선으로의 C라는 속도 안에는 수직으로의 속도와 수평으로의 속도가 모두 있는데, 수평으로는 광원에서 광원까지니까 우주선만큼 간 거잖아. 그러니까 우주선의 속도 V,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위로의 속도는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인 거고, 그럼 B가 보는 시간은 위로 수직으로는 2L이라는 거리는 루트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라는 속도로 왕복한 꼴인 거네. 자, 그럼 TA랑 비슷한 형태로 바꿔볼게. 그럼 C를 앞으로 빼면 C분의 2L. 그럼 얘는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전체 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맞아요? 맞니? 자, 이때 이만큼을 우리가 감마 벡터 로렌츠 임자라고 하죠. 자, 로렌츠 임자는 값이 1보다 커, 작아? 커, 1보다 커. 자, V가 C보단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0. 얼마야? 그럼 1에서 0. 얼마 빼면 분모가 1보다 작잖아. 1보다 작은 거분의 1이니까 1보다 크죠? 자, 특히 V가 커져서 C에 접근하면 분모가 0에 접근하니까 로렌츠 임자 무한대로 접근하는 거지. 그러니까 V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렌츠 임자 값이 커지는 거다. 맞아요? 자, 요만큼 C분의 2L은 똑같은데 이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T에 제로를 붙이고 고유시간이라고 한단 말이야. 고유시간의 정의는 우리 한지점 측정시간이라고 했어. 자, 봐봐. A가 측정한 시간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한 지점에서 2번 측정한 거야. 그게 고유시간이야. 자, 반면 B가 측정한 시간은 출발지랑 도착지가 다르지. 한 지점 측정 시간이 아닌 거야. 자, 그 고유시간에다가 로렌츠 임자를 곱한 만큼이죠. 오케이? 만약에 로렌츠 임자가 2다 라고 하면 A 입장에서는 빛의 왕복 시간이 뭐 10초였는데 B 입장에서는 로렌츠 임자이니까 20초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A가 빛이 왕복하는 것을 자신의 벽시계를 보니 10초 걸렸네 이런데, B는 이렇게 가는 걸 자신의 벽시계를 보니 20초 걸렸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
우주선이 다 투명해가지고 B가 저 내부를 본다? 근데 거기 안에 시계를 보니까 저 안에 10초밖에 안 갔어? 그러면 B가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20초 갔는데 쟤네는 10초밖에 안 가네? 쟤네는 우리보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구나. 어떤 개인데? 운동하는 개. 그래서 관찰자인 나에 대해서 운동하는 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근데 이게 나에 대해서 운동한다는 게 상대적이잖아? B가 A를 보면 A가 운동하는 거지만 A가 B를 보면 또 누가 운동하는 거야? B가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저 시간 팽창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대적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고유시간 의미 알아두고 로렌츠 인자 곱하는 거 알아두고. 근데 사실 로렌츠 인자를 곱하는 문제는 그리 많이 안 나와요. 그냥 어떤 경로로 얘네가 제 입장에서는 빛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따져보는 문제. 그게 많이 나오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다. 시간이 상대적이다, 절대적이지 않다. 시간이라는 물리량이 상대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역시 우리가 뭐 일생에서 겪어본 일이 별로 없다. 왜?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자, 세 번째로 길이 수축. 자, 길이 수축은 운동하는 물체. 길이가 짧아진다. 이게 이제 길이 수축이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x라는 행성이 있고 여기라는 y라는 행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 x, y 행성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a라는 사람이 탄 우주선이 v라는 속도로 가고 있고 또 b라는 사람은 밖에 정체 있어. 이때 x, y의 거리를 마침 저 a 우주선이 지나가니까 저 우주선을 이용해가지고 재려고 해. 자, 어떻게? 이 우주선이 x에서 y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가지고 우주선이 운동한 거리,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b가 재는 거리 lb라고 할게요. v에다가 x에서 y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근데 x와 y 사이의 거리를 a도 잴 거야. 그건 내가 la라고 할게. 근데 A 입장에서는 자기가 움직인다고 안 보겠지? 누가 움직인다고 보겠어? 우주가. 자긴 가만히 있고 온 우주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인다고 보겠죠. 자, 그러니까 자긴 가만히 있는데 X가 자기를 지나가고 Y가 자기를 지나가는. 역시 그 시간을 재가지고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되는데 근데 A와 B가 서로 다른 운동을 하고 있으니 A계에서의 시간과 B계에서의 시간이 다르나요? 자, 이때 TA, TB 누가 고유 시간일까? 누구? B. 자, 고유 시간의 정의. 고유 시간의 정의에 따르면 뭐야? T야, TB야? T A지. 자, 봐봐. B는 X, Y가 이미 두 지점이야. 그래서 우주선이 X 찍고 Y 찍는 그 시간. 근데 A 입장에선 자기라는 한 지점을 X가 찍고 지나가고 Y가 찍고 지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A가 보는 시간이 고유 시간이야. B가 보는 시간이 거기에다 로렌츠 인자를 나와. 근데 자, 길이는 B가 보는 X, Y 간격을 고유 길이 L0라고 그래요. 자,
자, 내가 보려는 물체가 정제해 있어야 보유 길이라 그래. A가 봤을 때는 우주가 움직이죠. 그때 보유 길이가 아니야. 오케이? 길이는 내가 보는 그 길이가 정제해 있어야 보유 길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가니? 근데 여기서 L에서 그러면 보유 길이 L0를 나누면 VT0에서 VT0 로렌츠 인자를 나누니까 로렌츠 인자분의 1이고 그러면 결국 L은 로렌츠 인자분의 L0. 로렌츠 인자가 1보다 크기 때문에 L0보다 짧잖아. 자,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B가 볼 때보다 A가 볼 때는 운동하니까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지. 나에 대해서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라는 거겠죠. 근데 물론 얘를 우리가 X축, Y축이라고 하면 X축으로는 속도가 있는 거고 X축으로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X축으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만 Y축으로는 속도가 없으니 운동을 안 하는 거라서 Y축으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결국 운동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가니?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결과가 바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 자, 이건 이제 에너지라는 개념을 좀 확장을 시킨 거지. 이제 원래 과거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럼 물체가 좀 높이 있거나 뜨겁거나 속도를 갖거나 해야 이제 에너지를 갖는 건데 얘는 질량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존재만 하면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다.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이전의 과학자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 왜냐면 차원이 다르거든. 이건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1kg과 1제곱미터 누가 크니?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어? 1kg과 1제곱미터 1kg은 질량이고 1제곱미터는 면적이잖아. 차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 약간 질량과 에너지는 그런 의미였거든.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를 갖고 있고 에너지는 줄 단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둘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인데 이게 차원을 뛰어넘어서 전환된다 라는 것을 원래 이전의 과학자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좀 생각이 넓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걸 생각한 거죠. 사실 왜 화학에서 중학교 때부터 하는 그 질량 보존 법칙, 진짜 질량 보존되니? 사실 질량 보존 안 되죠. 발열 반응 생각해봐. 그 열이 어디서 나왔겠어? 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겠어? 그 질량이 약간 주니까 열 에너지 나오는 거야. 근데 너무 그 양이 어떻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특히 너네가 실험실에서 하는 정도의 양을 가지고 할 때 그 나오는 아주 미미한 열량을 위한 발생하는 그 질량 결소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 사실 아주 질량 보존 법칙 같은 거는 이제 이거 이 현대물리보다 훨씬 옛날이니까 그땐 질량 진짜 보존되는 줄 알았죠. 너무 미미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질량 진짜 보존되지 않지. 근데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과 질량이 살짝 주는 것이 자꾸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과거의 과학자들은 질량이라는 것과 에너지는 너무나 다른 거니까 엮으려고 하지 않았어. 왜냐면 질량이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질이잖아, 물질. 근데 에너지는 나 에너지 갖고 있어 하면은 그게 보여?
그냥 추상적인 거잖아. 추상적 개념이잖아. 약간 힘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서로 엮지 않았는데 그게 항상 함께 일어나니까 아인슈타인은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이렇게 식을 막 전개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식을 얻어냈어요. 자, 그 식을 우리가 결국 배우고 있는 거야. 그 관계가 바로 E는 mc제곱이죠. 자,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질량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는 거다. 이게 되게 위대한 식이지만 또 식만 놓고 따져보면은 킬로그램이라는 단위와 줄이라는 단위 사이의 단위 전환 관계 같은 거지. 그 환상 관계가 비례 상수가 c제곱, c가 이제 빛의 속도니까 3억이잖아. 그것의 제곱. 그러니까 9 곱하기 10의 16제곱 관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1인치가 약 한 2.6cm 관계 뭐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지. 킬로그램과 줄이라는 단위 사이의 단위 환상 관계 같은 느낌? 자, 특히 어떤 물체가 정지 있을 때의 질량을 m제로 정지 질량. 그럼 그 질량에 해당되는 에너지 m제로 c제곱을 우리가 정지 에너지 혹은 정지 질량 에너지라고 하고 정지 에너지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 이는 mc제곱은 다 알지만 정지 에너지를 몰라서 틀린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정지 에너지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질량이 있으면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또 에너지가 있으면 또 질량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또 운동하는 관찰자에 따라서도 상대적이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가 정지해 있다가 속도가 생겼어. 그러면 얘가 운동 에너지가 더 추가가 된 거잖아. 그럼 이 물체의 에너지가 커진 거지? 그럼 에너지가 커졌다면 질량도 어때졌겠어? 커졌겠지. 자, 그때 그 커진 질량, 상대론적 질량. 이라고 하고 얘는 m제로에다가 로렌츠 인자 곱하면 되겠어. 근데 이것도 상대적이라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 물체가 움직이는데 나도 같이 얘랑 움직여. 그럼 내가 볼 땐 얘가 정지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볼 땐 얘는 정지 질량인 거지. 근데 너네가 볼 때는 움직이니까 질량이 커져 있고 에너지도 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뭐가 다르다? 질량도 다르고 에너지도 다르고. 자, 그러니까 상대성으로는 자, 아까 시간도 상대적이었죠? 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길이도 상대적이지? 길이가 상대적이라는 거는 가로 세로 면적도 다르다는 얘기잖아? 높이까지 곱하면 부피도 다르다는 얘기지? 가로 세로인데 한쪽만 수축되어 있다? 그럼 모양도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모양도 상대적인데 또 같은 물체의 운동을 보더라도 운동 에너지가 누군가는 어떻게 보이고 누군가는 어떻게 보이니까 에너지도 다르겠죠? 그럼 그 에너지만큼의 질량이 있는 거니까 질량도 상대적이지?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물리량은 없다는 얘기야. 뭐에 따라서?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오케이? 자, 이게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되는 것이 뭐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잘 안 일어나지만 우주에서는 빈번히 일어났고 특히 우주의 탄생 시점에서는 뭐 진짜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전자랑 다 똑같은 반입자인 양전자. 얘네가 충돌하면 어떻게 된다? 소멸하고 감마선이라고 하는 X선보다 에너지 더 강한 빛이 발생해.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 거지, 빛 에너지로. 입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쌍소멸. 근데 이거보다 더 황당한 게 이거 반대 현상도 일어난다는 거야. 자, 이 감마선이 잘 가다가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운을 지나가면 얘가 다시 역현상, 전자, 양전자로 바뀌게 돼요.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돼. 쌍생성. 그래서 이렇게 소립자 세계에서는
질량과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도 잘 일어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까지 이 모든 것들이 광속 불변의 원리가 맞다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였는데, 자, 이 특성대성 이론을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뭐 이뿐만은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뭐 인공위성하고의 우리 지표하고의 어떤 시간차 보정하는 거라든지 시간차가 실제로 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특성대성 이론의 증거가 되죠. 자, 어떤 식이냐면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 입장. 얘가 이제 지구 대기랑 부딪히면은 뮤온이라는 입자가 막 생기는데 얘가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명이 되게 작아. 보유 수명이 한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 근데 또 속도는 되게 빨라요. 빛의 속도의 99%. 근데 얘네가 주로 이제 어디 정도에서 많이 생기냐면 우리 지표면으로부터 이제 그래도 얘가 생기려면은 대기 밀도가 좀 높아야 충돌 확률이 커서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한 10km 상공 이쯤 돼야 이제 뮤온이 많이 생기거든. 자, 근데 이때 뮤온이 그러면 이 속도로 자신의 수명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생각해 보면 0.99 빛의 속도 3억 m/s 곱하기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 0.99를 1로 계산을 해도 66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1km가 안 돼. 그럼 지표에는 사실 별로 도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뮤온이 지표에 많이 도달해서 검출이 된다.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이걸 이렇게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안 됐지만 특성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지표 입장에서는 저 뮤는 운동하는 우주선이기 때문에 우리랑 쟤네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거야. 이 시간은 고유 시간, 뮤온계의 시간인 거고 제가 저만큼 사는 동안 사실 우리계의 시간은 많이 가 있다는 거지. 거기다가 로렌츠 인자를 곱한 만큼. 우리계의 시간 동안은 이 시간 동안 이 속도로 얼마를 갈 수 있는가?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속도가 0.99, C가 3억 m/s, 로렌츠 인자가 루트 1 마이너스 0.99 제곱분의 1 곱하기